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12일 새벽에 한 쿠팡맨이요.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이 알려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쿠팡맨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사실 지난달에 입사한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까 마음도 아픕니다. 쿠팡 지부를 산하에 둔 김한별 전국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하고 연결해서요.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2일에 사망한 쿠팡맨 40대 가장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식이 사실은 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고인분께서 조합원이 아니세요. 아. 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소속된 캠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캠프에 조합원이 한 명도 없어서 네. 저희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뒤늦게 이제 쿠팡맨들끼리 누가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수소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는데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입사를 했고 3일 정도 교육을 마친 다음에 독립적으로 배송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한 새벽 2시 정도에 배송하는 그 이력 추적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봤더니 배송지에서 쓰러져 있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배송하던 빌라의 계단에 쓰러져 있었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들었던 거는 10개 정도의 물건을 계단 통해서 그 배송지에 전달하려던 거였고, 네, 이제 그 10개를 한 번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두세 번에 나눠 걸쳐서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찰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그런 빌라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랬다는 것인데요. 근데 너무 사실은 좀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배송하던 물품이 그 당시에 상당히 무거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쌀이나 생수 같이 이렇게 아주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물품을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통해서 옮기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긴다 하더라도 배송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따로 그런 중형 화물을 옮겨도 배송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요. 네. 다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힘듦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소식이 알려지니까는 댓글에는 막 그 무거운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준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고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 심장질환 병력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질환이라는 것이 이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질환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량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업무 스트레스나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압박감이 많이 작용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무거운 물건은 이제 막 갑자기 막 많이 옮기다 보니까 몸에 이제 무리도 갔고 또 본인 스스로도 집에 얘기하기를 쉬지도 못하고 휴식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쿠팡 노동자로 입사한 건 정확히 언제였어요? 2월 14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월 14일, 15일 교육받고 16일부터 이제 팀장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처음 배송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딱 한 달 되셨네요, 이분이. 일하시고. 네, 그렇죠. 네. 그럼 다른 쿠팡맨에 비해서 사실은 물량이 그렇게 많을까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적게 주지는 않습니까? 그 쿠팡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0%의 물량, 70%의 물량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2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전이 뭐냐면 먼저 1회전이라고 하는 물량을 먼저 받고 그 배송을 다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째 2회전 물량을 받고 나가는 건데 1회전 물량 때 70가구 정도 받았던 거 저희가 들어가 본 거로는 근데 이 70가구가 새벽 3시까지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그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또 특히 이제 총알 배송 이런 걸 유명한 회사라서 이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엄수하라 이런 식의 좀 압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물건이 많거나 무겁거나 또 그 집에 사람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 거고, 또 이게 15분 간격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쿠팡맨들끼리. 네. 관리자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배송이 느려진다거나 하면 자기 이름에 색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압박감들이 좀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험도 별로 없는 분이 이제 뭐 연세도 어느 정도 완전 청년은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몇 시까지 이거를 꼭 배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을 느낀 상황에서 15분 간격으로 본인의 동선이 체크가 되면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택배일이 기본적으로는 다른 택배사의 일보다도 좀 더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특별히 어렵다고 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집으로 많이 이제 택배를 하는 회사들 보면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쿠팡이 배송의 배송지의 어떤 넓이가 큰 편이고 한 명당 부여되는 그리고 쿠팡 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 분들이 소형 다소 좀 쉬운 화물들을 이렇게 배송한다고 치면 쿠팡맨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무겁고 까다로운 물건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입 택배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분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창기에 좀 힘든 일을 더 많이 도맡아 했을 가능성은 좀 크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쿠팡 택배는 다른 택배보다도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거나 인센티브가 더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고용이라고 하는 안정감 정도는 있지만 어쨌든 급여상 특별히 더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쿠팡은 급여는 똑같고 일에 대한 중압감은 훨씬 크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중압감이 그쵸.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계속 그런 물량 압박이 있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소화해야 되니까 또 그 내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급여상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비정규직이 재계약되기 위해서 또는 정규직 되기 위해서 고생을 좀 더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일하시다가 쉬는 시간 잘 못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출근해서 출근 시간보다 더 빨리 나와서 물건 적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물론 무임금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사실 마음대로 갖기가 어렵고 또 출근도 좀 빨리 해서 돈 안 받고 일도 조금 적재도 해야 되고 좀 정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급여 차이도 좀 있고 이렇군요. 자, 그런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또 쿠팡 측하고 노조 측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회사가 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는 법정 근로 시간을 지켰다. 그리고 물량을 물량이 다른 쿠팡맨들보다는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어적인 표현들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야간 노동의 어려움, 위험한 일의 배치라든가 그리고 이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쿠팡이 방치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쿠팡 측 회사 측에서는 뭐 일이 특별히 아주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니다. 왜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주지 않는데 한 70%, 50%에서 70%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 거고, 노조는 새벽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로 즉 일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니네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밖에 안 나가니까 물건 같은 경우도 계속 집에서 배달시켜서 가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택배업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많아졌습니까? 네, 저희 조합원들 통해서 계속 들리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물량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배송 물량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그 편차는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이런 대구 경북이 좀 많이 늘었을 그런 지역 중 하나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물량 대체가 는 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량은 늘었는데 운송 기사라든가 이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럼 그에 상응해서 좀 뽑아야 되잖아요. 인력이 보강됐습니까? 일부 인력이 보강되기도 했고, 회사가 이야기하는 쿠팡플렉스가 좀 대거 좀 늘었던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물건들을 이제 쿠팡맨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물이라든가 이런 생필품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노동강도도 같이 증가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많은 애도가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물건을 배달할 때에는 뭔가 좀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배송료를 좀 많이 받든지 해야 된다. 또 일회 배송당 품목 개수는 정해야 된다. 또 생수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그런 방법을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고는 소비자가 잘 받기 어려운 물건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가기 어려운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배송의 본질 서비스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 한 축으로 있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송하시는 노동자들이 애초부터 이런 물량을 좀 받을 때 회사 쪽에서 좀 노동 이런 부담을 생각하고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물이 10개가 오면 최소 5개 나눈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좀 구현되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 인력 충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명의 그 배달업 하시는 분에게 배당되는 물건의 총량 자체를 아예 좀 정해놓자.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자, 쿠팡 측에서는 앞으로 그럼 택배기사 노동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걸 약속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것도 없고, 회사에서 아직 얘기한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섭 중인데, 아무튼, 교섭 통해서 좀 이야기가 오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교섭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가지고,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상사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맨의 사망에 얽힌 여러 가지 업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한별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